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0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치렀었는데 어떤 결과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2021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향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험 보고 설명회 하고서 보름 만에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2021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할 것이냐,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올 것이냐, 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것은 서양사하고 기타 세계사 그리고 역사 교육론을 담당합니다. 요번에 좀 어려웠죠? 예,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참고 이야기와 또 학습 방향, 이런 쪽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에 지난번, 이제, 이영주 선생님이 아마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은, 연간 강의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맨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강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합격 영역별 핵심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조금 바뀐 거는 3, 4월에 3, 4월 보통 2달 코스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요번에 이제 5월까지 해서 3개월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3월 달에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 이론과 교과서 분석, 주제별 심화 이론을 하는데요. 1, 2월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론적인 측면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나 역사 공부했어, 이런 어떤 생각으로 아주 개론을 조금 수월하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간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쪽을 조금 더 차분하게 공부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새롭게 넣은 것은 교과서 분석반이 따로 있습니다. 교과서 분석반을 이제 따로 하지 않고요. 저는 이것을 한 달 정도 우리가 같이 한 다음에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이제 심화 이론을 배우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이제 교과서,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가 굉장히 세밀하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예, 아주 현대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의 그 탐구학습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양한 영역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알고 갔을 때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무슨 특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아예 정규 과정에서 교과서 분석을 한 달을 먼저 하고,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모든 교과서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한 2개 정도 대표적인 교재를 골라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에 이제 핵심 이론들을 좀 더 심화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그와 함께 사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과 관련된 사료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8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한 석 달 체제식으로 좀 바꿨어요. 6월부터 8월에 기본적으로 문제 우리 그 풀이를 하게 됩니다. 문제 풀이에서 집중적으로 시대별로 개념 설명도 이제 당연히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나온 문제들을 다 풀어보게 되죠. 예, 그와 함께 또 작년 그리고 또 재작년에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그 문제, 모의고사 문제 냈던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재를 요번에 펴내게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이 적중 모의고사반 해서 저희것들이 이제 예상 문제를 이제 뽑아서 매 회마다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에 우리가 이제 핵심 정리, 파이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더 예상 이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이거 외에도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쯤이 되면은 또 특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1년 과정들을 우리는 조금 편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통 학원들이 이제 두 달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1, 2월, 그 다음에 3, 4, 5월, 6, 7, 8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개념만 두 달이고 나머지는 3개월 코스처럼 해서 아주 세밀하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2개월 코스를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 보통 8번 기준으로 하는데 이 8번이 모자랄 때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한두 번씩 뒤로 넘어가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지를 못해. 그 주에만 맞춰서. 그러다 보면 특강을 해야 되는데 특강도 듣는 학생들이 있고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못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3개월로 여유 있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공부를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를 또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전망과 저는 학습 방향을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여태까지 나왔는가 뭐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 시험은 잊어버려야죠. 예, 잘 봤든 못 봤든 잊어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때 설명하면서 또 공부하면 되니까 그걸로 시간을 뭐 이렇게 많이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시험 전망과 학습 방향인데 어떻게 시험이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거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합격 전략의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서양사에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시험 문제로 다수 출제될 것으로 전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 문제 나온 거 잘 아시죠? 요번에 여성 참정권 운동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시몬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는 책과 또 베티 프리단, 아마 이름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여성의 신비. 제가 그거 요번에 수업에서 맞췄잖아요. 가장 서양사에서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3시간 동안 했습니다. 5월 달에. 예, 왜냐하면 저는 대학에서도 저는 물론 서양사 박사 전공이고요. 개인적으로 프랑스 현대사가 전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현대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페미니즘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시는 68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직강 들은 학생들, 인강 들은 학생들 많이 맞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 몇 점만 더 맞아도 합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번에 그걸 못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문제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고대사부터 보면 고대의 중점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체제 관련 문제 이런 거 이제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솔론 뭐 개혁 이야기 얼마나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까? 로마 낼 거 거의 없어요. 이제 예, 로마의 뭐 공화정 체제 뭐 재정에서의 문제점 등등 예, 나올 거 별로 없어. 그래갖고 이번에 나온 거 뭐예요? 예, 밀라노 칙령 이야기 나오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 나왔잖아요. 얼마나 낼 게 없었으면 그거 냈겠습니까? 예. 따라서 기존의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문화사적인 측면으로 이제 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번에 선형 B문자 시험에 나왔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 막 안 해요. 그냥, 뭐,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스에서는 뭐, 미케네 문명에서 뭐로 가고, 뭐, 이런 설명은 합니다. 기본 설명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뭐, 벤트리스가 해독을 했네, 마네. 이런 거 안 하는데, 요번 작년부터 문제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도 아멘호텝, 문제가 나오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렇게까지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또 근데 요번에는 또 파리의 여인 해가지고 그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고대사 문제에 있어서 남들이 안 보는 좀 더 이렇게 원래 서양의 문명이 동방의 문명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사료나 문화사적인 측면을 이용해 가지고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그래서 사료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요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수능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페르시아와 관련한 아케메네스 왕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료가 나왔어요. 예, 고등학교에서 사료를 이용해서 문제를 낸다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만큼 많이 수준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용시험도 그런 쪽으로 더 다양화된 이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그와 관련된 사료들이나 이런 쪽을 더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더 하려고 해요. 68혁명, 페미니즘 운동, 또 브렉시트 최근에 이제 다음 달 좀 지나면 이제 드디어 영국이 브렉시트 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 또 요즘에 분리자치 운동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카탈루냐 문제도 그렇고요. 예,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걸 외치는 그런 나라들이 중요한 건 과거에 역사적으로 통합될 때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 또 소수민족의 역사와 관련한 부분들 이런 쪽의 문제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교재에 보면은 굉장히 그 현대사 문제에 있어서 최근 현대사와 관련한 탐구학습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가 그것을 모르고서는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문제들이 더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과거에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몇몇을 아는데 최근에 출제위원들의 경향이 좀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신진학자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로 연구하신 분야들이 주로 이런 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래도 좀 더 최근에 좀 더 많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경향들을 반영해서 또 이슈와 관련한 것들을 반영해서 시험 문제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꼭 무슨 교훈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문제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낼 거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전공자들이 역사를 제대로 전공하신 분들이 가르치는 게 더 맞고 그분들이 더 효용성 있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론. 요번에 아주 역사교육론이 히트 쳤죠. 예, 일단은 좀 더 논리력을 요구하는 추론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과거에 논술 문제가 10점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분명히 추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고 학생들한테 그런 쪽에 좀 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추론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 예전에는 공부를 하면 역사 교육에 관련한 이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이론들을 공부하면 그거에 대비해서 답을 바로 쓸 수 있었어. 여기 하면 선생님들이 사료 학습을 한다. 그럼 사료 학습의 문제점. 좀 이렇게 독해력이 좀 딸리면 선생님들이 미리 좀 더 사료를 공부를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역사 교육론에 설명이 돼 있으면 그거 공부하면 얼마든지 답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 문제들 다 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답 쓸 수 있는 거 몇 개나 있었습니까? 반 정도도 안 됐다는 거죠. 예, 나머지는 추론해서 써야 했고요. 요번에 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것은 내가 합격으로 갈지 안 갈지 지금 불안하다는 거야. 1차부터.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내가 몇 점이다 대충 짐작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점수를 몇 점을 더 내가 받을지 못 받을지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궁금하죠. 그렇다고 2차 대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이 추론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공부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서 답을 끌어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논리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도안 작성 이런 쪽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요즘에 2차에서 더 많이 요구하는 거하고 관련성이 있죠. 요즘에는 1차도 좋은 점수를 합격해야 되지만 2차에서 반 정도가 떨어집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2차에서 주로 하는 것이 수업 시연이잖아요. 수업 시연과 함께 어떤 분들은 시련이라고 하는데 시련이 아니고 시연이에요. 정확한 말은. 수업 시연을 모의 시연을 하게 되고 이 시연과 함께 이제 학생들한테 구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애들을 가르칠 건지 이런 것들을 2차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가 1차에도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림 보면서 조선시대 성리학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양반의 문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답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추론이 안 되는 학생은 못하는 거지. 아무리 이론 배웠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의 문제가 더 나올 거고요. 그다음 평가 방식 문제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학생들에게 이랬을 때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적당한 설득력이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잖아요. 타당성 있게 설명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제에 맞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갔는가 여러분들이 지도안 작성할 때 그거 써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쪽의 문제가 제가 볼 땐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기본적인 설명하고 내용만 이해하면 요거는 요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공부하면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 과정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한국사도 그렇고 다 뭡니까? 세계사 교육을 먼저 하고서 한국사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계사 자체의 내용 이해 못하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교육론도 그와 반영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명백히 시험 문제의 경향들은 서서히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그 동아시아사가 조금 그런 쪽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 제가 들었는데 서양사도 그렇게 바뀌는 쪽으로 갑니다. 역사교육론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육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러한 경향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들을 아주 충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시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먼저 이제 서양사, 서술형 시험에 대비하려면 단수 남기는 100% 지향입니다. 무조건 외워갖고 되면 다 합격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또 각 사건에 대한 집중적 맥락, 이해, 구체적 내용을 세밀하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스터디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학습에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전략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제대로 된 지도를 받으면서 스터디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2시간씩 같이 공부했어요. 스터디로. 예, 정규 수업 외에도 2시간씩 해가지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스터디해 이게 아니고 같이 제가 교과서하고 우리 서양사 강좌 책하고 한 3권을 봤어요. 1년 동안. 예, 1월부터 10월까지 쫙 했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평소에 놓친 게 뭐가 있나 설명 안 한 것들이 또 새로운 것이 추가되면 요런 쪽 더 봐라 요런 쪽 더 해라 이러면서 제가 2시간씩 우리 더 따로 이렇게 공부를 더 했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같이 스터디를 짜고 또 같이 스터디 시간을 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더 이상은 이런 시험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거의 나오는 문제들이 경향들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통하지 않죠. 그래서 꼼꼼하게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교육론 서술형 전환으로 보다 논리적인 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사교육론에 포함되는 각 항목의 개념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떤 부분들을 사례 설명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무엇을 의도해서 서술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리 투더 시기에 어떤 그 학생들의 활동 뭐 이런 거 연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람 방식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그것을 왜 했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또 학습 지도안의 내용이 예로 나온다면 이 예가 어디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기별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는 이 방법을 항상 추천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2월에는요. 기초 이론을 공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초수건, 재수건, 삼수건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역사 처음부터 공부한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공부만 하면 돼. 예, 그건 착각이에요. 예. 저 역사학 박사로서 진짜 20년 넘게 20, 30년 가까이 공부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나면 나는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예 나는 역사 이제 처음 시험 볼 거고 이제 시험 준비 처음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 방식대로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합격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개념 이해 정확하게 합니다. 서양사와 역사교육론의 큰 그림을 먼저 배워야죠. 큰 틀을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학습할 분량 정해서 공부합니다. 하루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 분량. 내가 하루에 10페이지를 한다든지 한 단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단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1, 2월에는 기초 이론만 공부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면 이 책도 보게 되고 저 책도 보게 되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초 이론과 관련된 책 하나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월부터 5월에는 핵심 이론 공부합니다. 각 디테일한 것들을 채워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잘못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죠 이거. 학생들이 디테일한 건 너무 잘 알아. 막 디테일한 거에 막 하다 보면 막 선생님 뭐 이거 어떠고 저쩌고 막 물어봐. 그럼 어떤 때는 나도 그거 몰라. 뭐 무슨 카우타우 조약이 어쩌고 막 이런 그거 어디서 나오냐? 예, 막 이렇게 물어봐야 돼. 보면 그 조약 이름이 이제 용어가 조금 뭐 영어식이냐 러시아식이냐 좀 다른데 그건 아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역사적 연유나 큰 틀에서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건 아는데 큰 흐름을 모르면 역사는 빵점이에요. 예. 큰 흐름을 알고서 그 안에서도 디테일한 걸 아는 게 더 먼저 중요한 것이지, 디테일한 거는 아는데 사건은 아는데 연결이 안 된다? 예, 빵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저는 기초이론은 먼저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형사 개론에 있는 주요 핵심 이론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개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기서 이제 채워야 되겠죠. 사료와 함께.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 필수입니다. 예, 교과서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기본 개념과 디테일한 것들을 채웠다면 그 다음에 좀 역사에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쟁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쟁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사료 필수죠. 역사에서 이 사료는 다행히 원어로 안 나오죠. 물론 한국사야 한자 알아야 되고 동양사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쵸? 근데 서양사까지 영어로 나온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 아주 난 저 시험 포기할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서양사는 영어로 안 나오잖아요. 다행히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다만 이 사료가 어디 사료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 작년에도 사료 특강으로 많이 했어요. 한 달, 두 달 가까이 한 사료들이 있습니다. 예, 한 100페이지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다 살펴볼 거예요.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밀라노 칙령 때 뭐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밀라노 칙령 많은 사람들이 무슨 콘스탄티누스 혼자 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리키니우스하고 같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우리 사료를 통해서 다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채워 나가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보죠. 공부만 하고 나면 문제를 못 풀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는 기출문제 풀고요. 모의고사로 내 실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점검하고 부족한 걸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들은 학생이 1차에 합격을 했어요. 그 학생 재작년에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임용. 1차에 합격을 했는데 2차에 떨어졌어요. 근데 1차에서 점수가 그만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얼마 안 들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때 와서 문제를 좀 더 풀어봤으면 되는데 모의고사 때 우리가 낸 문제가 100% 적중을 했습니다. 작년에 반인륜 범죄가 나왔는데 그걸 모의고사에서 제가 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자기 실력을 바라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의고사 예상 문제를 안 풀었죠. 예. 근데 결국 그 문제에서 틀렸어. 그 문제 하나 더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의 길로 더 갔었을지도 모르겠죠. 예, 점수가 배점이 높았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기 실력 마주하기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모의고사 안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 틀려도 저희가 첨사까지 다 해줍니다. 예, 따라서 모의고사 문제 적극적으로 풀어보시고 예, 어느 게 나올지 모르는데 다양하게 내가 실력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서 11월에 최종 정리하면 됩니다. 정말로 1년 동안 이 방법으로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저 학생은 좀 합격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 학생들 예, 거의 대부분 합격하기도 하고요. 합격 안 되면 그해 안 되면 언제 됩니까? 그 다음에는 꼭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요번에 우리 직강 들었던 학생이 우리 진짜 재작년에 작년에 0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1명, 2명 듣고 요번에 이제 한 6, 7명 들었어요. 시험들 대부분 어느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물어봤는데 웬만큼 답들을 썼어요. 아직 확정적이지 못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역사교육론이 어떻게 평가가 될 거냐에 따라서 예, 그 학생들 제2의 성이나 뭐
그 여성 참정권 문제들 잘 풀어서 썼단 말이죠. 예, 웬만큼 합격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합격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예, 기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해서 좀 더 합격 전략 좀 짜고, 요 방식대로 차분하게 1년만 공부해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1년 뒤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느냐 아니냐? 분명히 차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11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매핑을 머릿속에서 내가 그림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답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 개론서나 뭐 이런 거 당연히 아주 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필수 학습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13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반드시 공부해라 라는 거예요. 일단 각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예, 2권 정도는 반드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예, 미래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예, 미래엔이나 금성 뭐 이런 쪽 반드시 교과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민석홍 선생님의 서양사계론 공부합니다. 근데 이 서양사계론이 워낙에 옛날에 써서 예, 용어들이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최신 경향에 이제 바뀐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만은 어쨌든 서양사계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하게 좀 더 큰 시각에서 써 있어요. 서양사 강좌 박윤덕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펴낸 책입니다. 예, 이 책이 고대부터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들이 좀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읽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료집, 우리가 이제 사료 있으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더 된다면, 예,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 여러분들에게 읽기 추천합니다. 서양사 강의나 사료로 읽는 서양사 1, 2, 3, 1, 2, 4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또 설명해 주고요. 아주 어려운 서양사 강의 책이 제일 어려워요. 예, 전공자들도 이 책이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터디 때 따로 제가 또 좀 더 설명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니까 요건 따로 읽지 않아도 되는데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 요거까지 요번에 읽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여성 참정권이라든가 6.8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써 있어요. 송춘기 선생님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펴낸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읽을만 하고요. 앞으로 시험 경향이 이런 것과 연관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책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책 광고한다고 해서 저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 방식, 이 역사교육론은 역사교육의 이론. 여러분들 많이 알죠? 파란 책, 초록 책, 등등 이름 많잖아. 갈색 책, 노란 책. 예, 그런 거예요. 예, 필수적으로 공부해야죠. 역사교육의 이론,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이 책 제목인데 다 아실 거예요. 예,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를 꼭 보시라.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경향이 바뀐다면 이런 쪽이 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역사과 평가의 이론과 실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예. 2012년, 2013년 뭐 이런 때 나온 책들인데 요게 조금 현장성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요것만 공부하면 일단은 서양사와 역사교육론 문제는 어느 정도 풀 거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잘 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취약점 보완만 제대로 이제 하시면 되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 시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시험 전망도 됐고 그 다음에 학습도 어떤 교재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게 이렇게 전략을 짜서 공부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시기별로 잘 구분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할 점 뭐냐? 많은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고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 용어 명칭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있어요.
용어 명칭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이라도 틀리게 외운다든가, 예, 명칭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외우면 답 틀리죠. 예, 그래서 그 점. 하다못해 이로 써야 되는지 이로 써야 되는지 이거 구분도 안 돼갖고 답 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 지리적 위치. 요번에 자 시험에 나왔죠. 서양사 톨레도. 많은 학생들이 다 어디 썼어요? 코르도바 썼어요. 우마이야 막 우마이야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코르도바. 그건 지리를 정말 모르는 거죠. 코르도바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서남쪽으로 해서. 예. 이 가운데 딱 위치하고 중부의 위쪽이잖아요. 마드리드에서 조금 아래 이 톨레도였잖아요. 예. 지리적 위치, 국가명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지리적 위치를 몰라갖고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레판토 해전 막 들었어요. 레판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물어보면 어딘지를 몰라.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중요한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지역과 명칭, 국가명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뭘 했냐면 지도로 올해 이해하는 서양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림들이 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림을 좀 줄이고 대신에 지도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리적인 중요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료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줬는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설픈 개념 지향입니다. 지양. 예, 이건 뭐냐? 시민의 개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 오늘날 우리가 다 시민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그냥 모두를 다 시민으로 생각하고 막 하는 거야. 틀리죠. 역사적으로 시민은 부르주아 계급만 말합니다. 그것도 근대 시대죠. 중세 시대는 시민이란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고대 시대 시민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만 시민이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틀려요. 예, 일반적으로 막 뒤섞어서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설픈 개념. 왜 어설픈 개념을 지향하냐면 역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한 번 개념이 잘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고치기가 아주 쉽지 않죠. 노력한다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 뭐든지 한 번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는 연습, 정확하게 외우고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 사료 많이 접해야 돼요. 예. 특히 한국사나 막 이런 거 풀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동양사 시간이 별로 없는데 몇 단어 딱 보고도 이거 무슨 사료 딱 이게 알아야 되는 거야. 언제 그거 다 사료 해석해갖고 문제 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양사도 마찬가지죠. 그거 지문이 이만큼 나왔어. 지문이 갈수록 길어지잖아. 그 지문 다 읽고 할 거예요? 몇 개 딱 보고 이거 무슨 사료 딱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료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를 좀 더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사학과나 역사교육 전공이 아니신 분들 조금 더 사료에 이게 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료 공부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이런 사료 같은 거 우리가 5, 6월에 특히 신마이론방 강의할 때 조금 더 많이 또 들어보시면 되겠고 아마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강도 아마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특강 같은 건 이제 선생님이 이은주 선생님이나 제가 이제 또 조절을 해갖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근대사하고 현대사의 경우 시대적 상황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조금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4페이지에 있죠. 예를 들어서 17세기, 18세기 영국 따로, 프랑스 따로, 또 신성로마 제국 따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하나 하면 신성로마 제국 이랬어. 프랑스 이 시기에 이러했지. 영국 이러했지. 이해해. 근데 전체적으로 요 시기가 누구 시기, 누구와 어떻게 이 세 나라가 연결이 되느냐 이거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죠. 우리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건 뭡니까? 그 마리아 테레자의 그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같은 거.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아주 복잡 미묘한 사건이죠. 거기에 막 여러 나라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프로이센이 끼어들죠.
예, 또 나중에 그거와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등등 여러 가지가 섞여서 예, 그 시기가 아주 혼란한 시기거든요. 프로이센과 프랑스와 영국과 또 오스트리아 이 네 나라가 껴가지고 거기다 나중에 또 이제 저기 이제 7년 전쟁까지 연결되면 북미 대륙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막 복잡해요. 예, 한 나라만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따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역사 설명을 못 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세계사적 관점에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보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배운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학생들하고 스터디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좀 더 같이 친한 친구한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냐 못하냐 시험을 해보면 돼. 내가 이 친구한테 설명을 했는데 말 막 버벅거려. 그게 잘 안 돼. 친구한테 하는 건데도. 그러면 이제 공부가 다 안 된 거야. 그럼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잘 이끌어서 내가 설명을 무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역사교육 이론 실제 과정에서도 우리 따로 정말 역사교육과나 이런 과가 아니면 2차 이런 거 대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럴 때 평소에 스터디할 때 내가 모의 수업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 뭐 영수야 이러면서 이렇게 수업하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배운 것을 적용하는 연습까지 같이 할 때 이 취약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전략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합격으로 갑니다. 공부는요. 많은 학생들이 뭘 얘기하냐. 맞춤형 수업 이런 거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죠. 맞춤형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한테 맞는 강의와 그런 강의 방식에 맞는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저 수업 내용이 영어 아니야. 다 알아. 내용 배울 거 없어. 근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 강좌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고요. 자기한테 맞고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수업이 나와 좀 더 잘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도 직강 들은 학생들이 1년 동안 꾸준하게 들은 학생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아직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지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약한데 왜 수업을 들었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수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수업, 내가 배워서 이 수업이 강의 내용도 좋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시험 어느 정도 봤죠. 예, 이번에 이제 합격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여러분들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잘 선택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영주 선생님이나 저나 둘 다 정통적인 역사 전공자입니다. 예, 따라서 어설픈 역사 전공자 교육대학원 가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배워가지고 역사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사교육 이론에서도 배웁니다. 교육학적으로 누구나 다 공부해갖고 가르칠 수 있는 거와 예, 전공자가 실제 하는 거와 다르다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강점은 그거죠. 예, 두 사람 다 박사입니다. 그냥 박사한 거 아니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쌓인 게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열심히 학생들이 이런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노하우로 학생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스터디도 꾸준하게 갖춰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양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런 부분들 우리 많이 학생들 이렇게 이끌어줬고 그래서 저는 올해 사실 후회가 없어요. 합격하면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고요. 합격을 못해도 나는 어쨌든 내가 교수자의 역할로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터디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 이렇게 봐주고 또 동시에 우리 또 진단학습 통해서 학생들 또 부족한 면들 채워주고 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실 공부도 공부지만 마음의 힘듦이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또 따로 만나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또 위로하고 이러면서 공부하면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요건 뭐냐면요. 우리 강의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전략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강의는 일단 세계사 교과서 핵심 내용 다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료 굉장히 잘 우리가 통해서 이 사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집중 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제가 금요일로 정해놨지만 이거는 잠정적인 거예요. 학생들과 의논해서 우리 스터디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많으면 스터디 어떻게 해요? 다 합니다. 제가 며칠을 오더라도 다 합니다. 한 팀에 막 10명, 20명씩 놓고 하는 그런 스터디 안 합니다. 대여섯 명, 한 6명 정도 안에서 한 팀씩 해서 한 2시간씩 차분하게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할 때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문제도 짜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못했던 것들 조금 다른 거에서 좀 요거 알면 더 좋겠다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얼굴만 들이미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확실한 편이어서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특강이 또 있어요. 우리 그래서 특별 강의 하는데요. 서양 고대사만 또 중세사만 또 근대사만 또 현대사만 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현대사가 좀 많이 어려워. 나는 저기 중세사 잘 모르겠어.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 딱 한 달로 이렇게 해서 한 2, 3회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 좀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특히 또 지도, 아까 지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쪽.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에서 이제 평가 관련한 아까 이제 평가 방식이나 이런 쪽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면 그런 어떤 그 지도안 작성과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같이 좀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요거예요. 적중 문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는 아니고 적중 문제 한 2, 3문제 정도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 설명을 해 놨습니다. 우리 요번에 요게 이제 뭐냐면 전공 A 그 8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2019년 8월 22일 날 기출문제 풀이에서 그때 이제 2018년 문제와 2019년 예상문제 이런 거 기출문제 같이 풀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중세 이야기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8번 문제가 요번에 신국론, 신학대전, 그래서 교부 철학하고 스콜라 철학의 그 변화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명, 톨레도 나오는 요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 근거 자료에서 보시면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었죠. 근거 자료 19페이지에 있죠. 19페이지에. 왜냐하면 우리가 스콜라 철학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14군 전쟁과 함께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 냈던 거예요. B형 4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스콜라와 스콜라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요 시기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2세기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신앙과 이성,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교부 철학은 신앙이 최고고 이성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콜라 철학이 되면은 신학과 이성이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이성을 통해서 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퀴나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러면서 설명 예시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주 적중어 아니에요. 요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요번에. 예. 서양사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예. 전공비 8번. 바로 여성 참정권. 제가 거의 99% 장담하는데 이 부분 한 선생님들 없을걸요? 예, 강의하신 선생님들. 제가 볼 때 전 5월 22일 날 우리 페미니즘 관련해서 3시간 동안 수업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문제 해제하면서 얘기했어요. 예, 그때 이거 3시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여성 참정권 운동 이 페미니즘이 역사가 이렇게 깊으냐고 너무 복잡하다고 애들이 그랬었거든요. 반응이 그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정권 운동과 함께 요거 제2의 성 시몬 보부아르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사르트르하고 계약 결혼한 사람으로 예, 이 사람이 제2의 성 태어나는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본질 남성이 본질이야. 여성은 비본질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수업했거든요. 예, 요게 사료로 나왔잖아요. 딱 보면 모릅니까? 여기에 본질 비본질 딱 나오잖아요. 제2의 성. 예. 거의 학생들이 요거 수업 들은 애들이 썼어요. 예, 점수가 4점짜리잖아. 이거 거의 다 점수 다 깎였거든, 다들. 이거 못 써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뭡니까? 문제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성 운동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 너무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적 시각의 여성 운동이다. 이런 비판 받았거든요. 그다음 베티 프리단의 요 여성의 신비 설명 쫙 했습니다. 예. 그래서 21페이지에 근거 자료 쫙 나오죠? 21페이지, 22페이지에 우리 수업 자료였던 거예요. 그때 한 수업. 예. 그래서 그 22페이지에 보면 시몬 보부아르의 제2의 성 해갖고 딱 나오고요. 예,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이거 설명 쫙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적중률이 어느 정도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처음 해봤는데 처음 했을 때 반일륜 범죄 100% 적중했고요. 예, 그런 쪽이 나올 거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역사교육론 그 다음날 시험 본다고 애들이 이 수업 그날 딱 그거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지방이어가지고 차 막힐까봐 서울 올라갈래요 선생님 그러더니 그걸 안 듣고 간 애들 틀렸고 그걸 듣고 간 애들이 그 다음날 맞았어. 예전에 유럽통합도 그랬거든요. 유럽통합 그때는 내가 임용 학생들 안 가르칠 때인데 역사교육과 애들 수업할 때 유럽통합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웬만하면 내가 적중률 있는 편이니까 저기 전날까지 수업 듣고 가 웬만하면 그랬는데 안 듣고 간 애들 틀렸죠. 요번에도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교육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따로 제가 여기에 근거자료 만들지 않았지만 80% 이상 당연히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한 내용입니다. 뭐 비판적 텍스트 읽기 그거 뭐 수업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예,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평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정 그거 안 배울지 않죠. 필수로 배우죠. 그래서 우리 사실 80% 이상 다 했는데 그 일일이 언급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필요 없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막 억지로 갖다 껴맞추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한 거에서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는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번 역사교육론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사도 마찬가지고 반 정도는 정답이 딱 나오는 거고요. 반 정도가 이제 추론해서 쓰는 건데
문제 유형이 당황스러웠던 것뿐이죠. 예, 유형이 당황스러웠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비판적 텍스트 읽기 배웠으니까 아 여기서는 이런 점이 문제가 되겠구나. 또 평가 방식에서 주어진 타당성, 그러면 이 타당성이 있는 평가 어떤 내용을 쓸지 내가 생각해서 답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또 역사교육론은 100% 정답은 없거든요. 예, 100% 정답 나오는 건 몇 개 있죠. 예, 그러나 나머지는 또 유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추리력 있으면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로 해서 시험을 봤는데 오히려 조금 추론성이 강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지 않았겠느냐 이번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많이 보시는 그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뭐죠? 그 사이트 여러분들 그 무료로 그 공부의 신 말고 예, 북소년 제가 그걸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전 정말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 또 내 잘난 척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데 야, 막 초기에 답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막 애들이 그렇게 그 투표를 하더라고. 시험이 쉬웠나 어려웠나? 다 어려운 나로 막 나오는 거야. 나는 보통이다로 다 할 줄 알았는데 무슨 근데 나중에 막 가채점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것도 모르고 얘네들이 시험을 봤다는 거야? 도대체 어느 정도는 알고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너무 못 쓴 이제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예, 의외로 생각 못하고 답을 막 쓴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상태가 돼서 시험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너무하다. 이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 아닌 것 같고 보통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야, 이 톨레도 지명도 몰라갖고 이렇게 그리고 막 자기가 코르도바 써놓고 맞았대. 막 이러면서 이건 뭐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임용고시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봐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 저는 2년 딱 봅니다. 2년이고요. 길면 3년이에요. 정말 최장 길면 3년 이상이면 야 그냥 공부하지 마.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잔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1년에 제대로 해서 1년 안에 합격하면 너무 완벽이고요. 정말 어려울 때는 1년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 해놓고 그 시험 보고 경험 쌓아서 그 다음에 딱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이상 3년까지는 아쉬울 수 있어요. 예,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아쉽죠. 그러나 그거 아니면 그냥 다른 길 가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하신다면 정말 각오 많이 하시고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갈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보는 거고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시험은 경쟁이고 이왕 경쟁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한다거든요. 저는 승부욕이 좀 많습니다. 예, 워낙에 타고나게 승부욕이 좀 많아갖고 예, 그렇다고 막 집착형은 아니지만 하는 데까지 하고 아니면 깔끔하게 딱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합격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 고려하셔갖고 여러분들 우리 수업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셔갖고 후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그 부분은 자부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이응주 선생님과 저 둘 다 예, 사람도 괜찮고요. 좀 깐깐하긴 해요. 깐깐하긴 하지만 그 깐깐함이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깐깐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학생들을 합격을 하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예, 우리 같이 수업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1년 동안 잘해서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